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는 쭉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왔죠. 그러다가 어제 8일이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면서 장관 퇴임식을 가졌고, 오늘 국회에서 조기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정치적인 움직임은 극도로 자제해 왔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그 이상의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김 전 장관이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경우 판을 흔들게 되지 않을까, 지지자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삼선 국회의원의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참고로 김 전 장관이 도지사를 할 때 이재명이 경기도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사 시절부터 이재명은 물론이고 이재명의 돌아가신 형 이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도 잘 아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시절 친형 이재선 씨가 하소연하러 왔지만 가족 문제에 개입하기도 힘들고 해서 돌려보냈다는 일화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나는 네 더러운 과거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경고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의 재선 경기도지사,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대선 후보군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풍부한 국정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대외 활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관직 사퇴에 이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1월 23일 발표된 당시 조원 CNI 여론조사였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이재명과의 가상양자 대결에서 46.4% 대 41.8%로 이재명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분열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차피 경쟁은 51대 49의 경쟁이 될 것이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 룰을 가지고 다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열 소지는 훨씬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라는 폭발력 있는 이슈가 남아있다는 점이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나름대로 의식 있는 원로급에서 지금 열심히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어떤 소식이 전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최대 강점은 국민의힘 당원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4, 5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23%로 여타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홍준표 16, 오세훈 14, 한동훈 14, 안철수 5, 유승민 4% 이런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룰은 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일단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옆길로 빠지지 않고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에게 따라붙는 말이 중도 확장력이 없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문제는 중도 확장이 아닙니다. 집토끼입니다. 누가 후보가 되건 간에 자유우파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몰아가면 중도층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중도층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절대 표를 얻지 못합니다. 중도층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력이고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을 높여나가면 중도층에서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제 JTBC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호감도가 33%로 1위였습니다. 그렇지만 비호감도는 무려 36%였습니다. 비호감도를 표시한 사람들은 어차피 이재명에게 갈 수 없는 표들입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 모름, 이런 응답자가 고정적으로 36에서 38%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들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없어 보이면 이들은 투표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김문수 전 장관의 확장력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 자유우파 진영에서 얼마나 똘똘 뭉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이 중도 확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강성우파 이미지라는 말과 또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김 전 장관은 노동운동 출신이면서 실용주의자이자 합리주의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종북 친중 세력에게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그야말로 체제전쟁입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은 SNS에 이재명은 개헌하자는 소리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문재인보다 더 흉악한 제2의 적폐몰이를 시작할 태세다. 그런 상태에서 유약한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과 반미 친중 매국노들의 명줄을 움켜쥐고 싸울 수 있는 투사요 전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걸핏하면 민주화운동을 내세우는 민주화운동을 훈장 삼아서 좌익 카르텔을 형성하는 민주당 패거리들을 압도하는 김문수 장관이 제격이다. 유약한 사람보다는 이재명보다 더 강하고 더 확실한 김문수로 승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또 청년 세대에도 지금 계속해서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김문 전 장관은 며칠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약 15초가량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경제 성장 자체가 0%대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을 많이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꿈을 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은 이 기성세대로서는 매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퇴임사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노동개혁 과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청년 정책에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청년 세대들로부터도 진정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층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군 가운데 누가 후보가 되건 간에 내부 분열상만 노출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 세대의 지지 역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거는 원래 표를 따라가려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자랑을 해야 됩니다. 선거에서 힘자랑이란 결국 진영의 단합에서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 전 장관이 오히려 보수 자유우파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이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을 유력 대권 후보군으로 부각시킨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줄곧 반대 목소리를 키워왔던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거기에다 비상계엄 전국에서 소신 발언으로 우파 진영의 지지도가 급상승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민주당의 계엄 사태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에 고개를 숙일 때도 김 전 장관은 유일하게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한때 급진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뚜렷한 우파관을 가지고 있어서 전통 우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주장해왔고,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통과 찬성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주문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유우파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죠. 지난 주말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김 전 장관의 아파트 앞으로 쳐들어와서 대선 출마를 요구했고, 장관직 사퇴 하루 전인 지난 월요일에는 모교상, 정가균, 심규철 등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김 전 장관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줄줄이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우파가 분열하지만 않고 누가 후보가 되건 단일 후보로 이재명에게 맞서면
충분히 성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비호감도가 높게는 40%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저런 잡놈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그리고 또 노동자들을 위한 실용주의 정책을 내세운다면 누구든지 중도층의 호응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우파가 분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용주의로 맞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중도층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우선적으로 규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령대층에서는 청년층과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충청도를 잡을 만한 합리적 공약을 내세우면 됩니다. 중도층은 정과 사범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입만 열면 거짓말과 욕설이 터져나오는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누가 자기 진영을 확실하게 규합해서 당선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중도층은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번 대선 승패는 거기에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우파 일각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분열시키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분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누가 선출되건 간에 깨끗하게 인정하고 손을 잡고 이재명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우파가 손을 잡지 않으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대선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져버리면 그렇게 싸울 공간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재명이 부쩍 내란 청산을 언급하고 있죠. 만약에 대선에서 이기면 아마 내란 공범이라는 명분으로 자유우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지난 5년 내내 몰아붙였던 적폐 청산을 훨씬 능가하는 정치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평소에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 말을 절교해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